명리학이 미신이 아닌 학문인 이유 설명. 1. 천지의 흐름과 오행의 상생 상극. 주변에서 명리는 철학관, 그냥 미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명리학과 사주팔자는 모두 인간의 운명과 성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철학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문학이며 특히 사주팔자는 사람의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대운의 흐름을 살펴서 타고난 선천적 운명과 후천적 운을 알기 위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오행을 중심으로 일리가 있으므로 천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명리학이 미신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사실을 오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하늘의 흐름은 기의 변화이고 땅의 흐름은 질의 변화인데 그 하나하나의 흐름을 양과 음으로 더 양분하여 나타낸 것이 십천간과 십이지지이다. 천의 흐름을 양과 음으로 양분할 경우 목은 갑과 을로, 화는 병과 정으로, 토는 무와 기로, 김은 경과 신으로, 수는 임과 개로 되니 이것이 십천간이다. 그런데 지의 흐름은 토화 김수가 양분된 끝에 하나씩 들어감으로써 목은 인, 묘와 진으로, 화는 사, 오와 미로, 김은 신, 유와 술로, 수는 해, 자와 축으로 되니 이것이 십이지지이다. 이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를 기와 질의 흐름인 천간과 지지로 치환하여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생극관계를 따져 그 사람의 성격, 부귀, 건강, 배우자, 자식 등을 추론한다. 명리학은 사람의 인생과 성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하며 사람의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기준으로 팔자를 만들어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통해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추론한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 일시를 8자의 간지로 나타낸 것으로 그 하나하나의 글자가 그 사람의 기와 질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본인을 상징하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지들과 생극을 따져 그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명리학은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은 사람의 인생과 성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에서 일간을 사주 당사자로 보는 이유는 시간이 모여 일이 되고 일이 모여 월이 되며 월이 모여 연이 되니 연주를 수많은 조상으로, 월주를 부모로, 일지를 배우자로, 시주를 자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음양오행의 생극관계로 육친을 나누는 것은 일간 곧 사주 당사자를 둘러싼 간지들이 그 사람의 특성 및 환경임을 쉽게 알기 위함이다. 명리학은 이상의 언급처럼 음양오행의 기호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 명리학은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논리적 틀을 갖춘 학문이라는 행은 나무, 불, 흙, 금,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나무는 생장, 불은 발전, 흙은 수확, 금은 저장, 물은 흐름을 상징한다. 이러한 5가지 원소들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생과 상극은 음양오행에서 원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상생은 한 원소가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말하며 상극은 한 원소가 다른 원소를 제압하는 관계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와 논리로서 인간과 연관지어 기중화복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만물을 음과 양 그리고 오행으로 나타내고 있다. 명리학은 고대 천문, 역법 및 점성술의 발전과 기원을 같이 하며 역사적 체계는 전설시대인 삼황오제 시대와 한나라, 나라, 주나라 시대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러 빛을 발하게 된다. 논자가 명리학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음양오행으로 체계화해서 인간의 운명을 검토하는 하나의 학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구 문명 탓인지 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아직까지 그 학문 체계가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명리학은 한 사람이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자연의 이치와 논리로서 인간과 연관지어 기중화복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만물을 음과 양 그리고 오행으로 나타내고 있다. 명리학은 고대 천문, 역법 및 점성술의 발전과 기원을 같이하며 역사적 체계는 전설 시대인 삼황오제 시대와 하나라 나라주 나라 시대를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러 빛을 발하게 된다. 논자가 명리학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음양오행으로 체계화해서 인간의 운명을 검토하는 하나의 학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구 문명 탓인지 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아직까지 그 학문 체계가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음양오행과 간지는 동양의 옛 현자들이 사물이 변화하며 흐르는 법칙을 간단하면서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목화, 김수라는 5단계 기운 변화로 상징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행이다. 천지의 일정한 순환을 굳이 5단계로 나누어 표현한 이유는 바로 오행의 각 기운이 이어지는 다음 기운을 무한히 생성하는 동시에 한 칸 건너의 기운을 무한히 소멸하는 규칙, 곧 상생과 상극의 법칙을 끌어내어 사물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바로 상생과 상극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생과 상극의 법칙은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상생은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상극은 서로 경쟁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은 생명을 일구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상극은 충돌한 두 기운들 간에 강한 기운이 약한 기운을 흡수해서 강한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동화작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에게 장작이 되어 불을 키워주는 힘이 되고 불은 흙을 단단하게 굳혀주는 힘이 된다. 이 십간과 12지와 음양오행, 동양의 옛 현자들은 사물이 무질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하면서 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물이 변화하며 흐르는 법칙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목화, 토, 금, 수라는 5단계 기운 변화로 상징화시켜 표현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행이다. 간지는 음양오행과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간지를 음양의 결합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간지는 천지의 일정한 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십간과 12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천간과 지지는 오행의 각 기운에 따라 보호화되어 있다. 십천간은 천간과 지지로 구성된 십간, 12지이다. 천간은 나무에 자라나는 모습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하늘의 변화 기운을 그대로 받아 변화해가는 모습이 나무에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천간은 10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흐름을 양음으로 나누어 목을 갑을 로, 화를 병정으로, 토를 무기로, 김을 경신으로, 수를 임계로 보호화시킨 것이 십천간이다. 지지는 각각의 흐름이 목, 화, 금, 수로 변하며 반복 순환하는데 그것들을 양, 음으로 나누고 토를 하나씩 더해 목을 인묘, 진으로, 화를 사, 미로, 금을 신, 유, 술로, 수를 해 자축으로 보호화시킨 것이 12지지이다. 오행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 현상을 5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행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5개 원소로 생각된 화, 수, 목, 금, 토의 운행 변전을 말한다. 이 중에서 목은 사물이 솟아오르는 분출, 화는 무성하게 번지는 확산, 금은 정리하여 거둬들이는 수렴, 수는 거둬들인 것을 한 곳에 모아두는 응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식물로 설명하면 봄의 씨앗에서 새싹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목으로,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화로, 가을에 씨앗으로 모든 영양을 모으는 것을 금으로, 겨울에 씨앗이 떨어져 눈이나 얼음 속에 숨겨지는 것을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지지는 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천간은 생극재화로기의 강약을 조율하고 지지는 질로서 형충, 파해 등의 작용으로 물질의 기흉 관계를 맺는다. 지지에서 천간을 생하지 않는다. 천간은
지지에서 12단계의 기의 쇠왕 사절을 논할 뿐이다. 천간은 상대적으로 기에 가깝고 지지는 상대적으로 질에 가깝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천간과 지지의 희기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간지력은 음양오행의 상징적인 부호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유추하여 점치는 학문으로 음력 달력에 60갑자를 순서대로 붙인 것이다. 간지력은 계절적인 절기 춘분, 처서 등을 따라가는 것으로 계절에 초점을 맞춘 역법이다. 간지력은 중국에서 일찍부터 들어와 주체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국 민족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60갑자는 10간과 12지를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를 말한다. 이 결합에 따라 임진년, 갑오년, 을미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연도를 알 수 있다. 60갑자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60갑자는 10간과 12지를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이다. 천간 10간과 지기 12지를 이용하여 60갑자를 계산한다. 천간과 지기의 순서를 바꾸어 계산하면 다른 60갑자가 나온다. 예컨대 1984년에 60갑자는 갑자이다. 천간이 10간보다 먼저 나오고 지기가 12지보다 먼저 나오면 천간을 지기로 바꾸고 지기를 천간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60갑자 계산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연도에 60갑자를 계산하면 된다. 간지력은 지구의 태양 자전을 12구간으로 지구의 태양 공전을 12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지구의 자전을 12시간을 중심으로 천간을 함께 표시하면 그것이 시의 간지이고 또한 시간이 쌓인 하루를 간지로 표시하면 그것이 일의 간지이다. 지구가 자전과 함께 조금씩 태양을 공전하여 쌓인 한 해를 12로 나눠 간지로 표시하면 그것이 월의 간지이다. 간지력은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천간의 흐름과 별자리가 옮겨가는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호이다. 이런 점에서 간지력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기와 질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부호이다. 부연 설명하면 간지력은 음력 달력에 60갑자를 순서대로 붙인 것으로 계절에 가장 초점을 맞춘 역법이다. 계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서 간지력이 음력이다. 라고도 한다. 간지력은 60갑자에 해당하는 것을 순환으로 하는데 이는 계절적인 절기, 춘분, 처서 등을 따라가는 것으로 계절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간지력에서 시는 지구의 태양 자전을 12구간으로, 월은 지구의 태양 공전을 12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지구의 자전을 12시간을 중심으로 천간을 함께 표시하면 그것이 간지이고 또한 12시간이 쌓인 하루를 간지로 표시하면 그것이 일간지이다. 간지력은 물론 지지에 천간을 함께 표시할 때 별자리의 영향까지 알 수 있어 기상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학적인 변화도 알 수 있다. 사용법은 간지력은 중국의 전통적인 달력으로 간지라는 60개의 조합으로 된 연도와 월을 사용한다. 간지력은 양력이 나오기 전에는 10간 12지로 횟수와 날짜를 헤아렸으며 이후에는 서력기 원법과 간지로 표현된 간지력이 혼합되어 상용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간지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지력을 보면서 해당 연도와 월을 찾는다. 해당 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간지를 찾는다. 찾은 간지를 이용하여 운세나 점을 볼 수 있다. 간지력은 중국의 전통적인 달력이므로 운세나 점을 볼 때는 중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주와 육친의 연계성. 사주학은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 생년월일,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점술이다. 사주학에서는 생년월일, 시간 등을 간지라는 것으로 표현하며 이 간지를 통해 운명을 유추한다. 각 사람의 간지는 내 기둥에 대응하는 연, 월, 일시로 구성되며 이를 사주라고 한다. 이 사주에서는 8글자로 이루어진 간지가 상생하고 상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명을 유추한다. 사주학은 명리학이라는 분야에 속하며
명리학은 사주의 8글자 가운에 따라 어떻게 상생하고 상극하며 흘러가는지를 해석함으로써 사주 당사자의 운명을 유추하여 추측하는 학문이다. 사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도 네 기둥에 대응하는 연, 월, 일, 시를 각각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년간과 월간은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며 일간과 시간은 지지만으로 구성된다. 사주학은 인생의 큰 흐름을 짚어주는 로드맵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용어들을 익혀야 한다. 육치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간지로 적는 순간 사주팔자가 한 평면에 펼쳐지며 일주의 천간 곧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따지면 그것이 육친이다. 육친은 오행으로 일간을 낳아주며 음양이 같으면 편인, 다르면 정인, 일간이 낳아주며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 일간이 극하며 음양이 같으면 편재, 다르면 정재, 일간을 극하며 음양이 같으면 편관, 다르면 정관,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겁재라고 한다. 사주의 해석에서 일간을 사주 당사자로 보는 이유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등급이 연월일시로 한 계단씩 내려오기 때문이다. 시가 모여 일이 되고 일이 모여 월이 되며 월이 모여 연이 되니 사주의 위치 배열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연주를 조상, 월주를 부모, 일지를 배우자, 시주를 자식으로 보면 가족, 서열 구조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간은 사주의 위치로도 운명을 판단하지만 대부분 육친으로 해석하니 각 육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기억해야 한다. 인성은 나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어머니는 종교 수행 등이며 학문의 파생적인 의미에서 도장, 문서, 자격이다. 식상은 내가 내놓는다는 의미에서 재주, 손발, 생식기, 목숨, 음식, 일터 등이며 여자에게는 자식까지 해당한다. 재성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곧 내가 극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물, 시장 등이며 남자에게는 여자까지 해당한다. 사주의 위치로도 운명을 판단하지만 대부분 육친으로 해석하니 각 육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기억해야 한다. 인성은 나를 낳는다는 의미에서 어머니, 학문, 종교 수행 등이며 학문의 파생적인 의미에서 도장, 문서, 자격이다. 식상은 내가 내놓는다는 의미에서 재주, 손발, 생식기, 목숨, 음식, 일터 등이며 여자에게는 자식까지 해당한다. 재성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곧 내가 극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재물, 시장 등이며 남자에게는 여자까지 해당한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의미에서 명예, 직장 등이며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자식까지 해당한다. 비겁은 나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형제, 친구, 동료, 연적이다. 명리학에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 전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러나 사주의 요소들이 평이하게 있는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4. 운과 간지의 상생, 상극. 간지와 사주는 모두 중국의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으로 60갑자라고 한다. 간지는 그때의 그런 영향을 공간과 그 속에 있는 사물에 미치며 흘러가는 힘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 태어날 경우 그 사주의 간지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선천적 특성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운에 따라 좋게 흐르는 간지가 있는 반면에 나쁘게 흐르는 간지가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사주는 인생의 각 시기마다 그때 필요한 간지가 좋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공부가 필요한 유년기에는 공부에 필요한 간지, 곧 인성이 활발하게 흐르는 운으로, 취직이 필요한 청년기에는 관이 힘차게 흐르는 운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지와 사주의 차이점은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오행간 세력의 강약은 월지를 기초로 상생상극의 법칙에 입각하여 살핀 후 전체 오행대 일간 사이의 힘의 균형을 보고 사주의 강약에 따라 용신, 기신, 한신 등을 찾는다. 대운은 사주에서 파생된 운으로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이다.
대우는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계절의 변화를 말한다. 대우는 사주의 간지, 천간과 지지의 형태로 표현된다. 대운이 인생의 각 시기에 맞게 흘러가면 그 사람 인생이 각 시기마다 활짝 꽃 피고,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고충을 당하게 된다. 대운이란 운이 중요한 이유는 대운은 10년씩 흐르며 사주 당사자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운이 어떤 운과 조화를 이루는지 보면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운이 바뀌기 전 분석은 대운이 바뀌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이다. 대운이란 운명론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인생의 일정 기간 동안의 운세를 의미한다. 대운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대운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운이 바뀌면 운세도 바뀔 수 있다. 대운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운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운이 바뀌면 운세도 바뀔 수 있다. 대운이 바뀌면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처 방법으로는 대운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운이 바뀌면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명리학에서 간지란 용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간지는 양의 간지와 음의 간지로 나뉘며, 양의 간지는 순행으로 음의 간지는 역행으로 그 기운의 크기를 달리하며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인목은 해, 자축, 인묘, 진, 사오, 미, 신, 유술의 순서대로 힘이 커졌다가 약해지니 해에 크게 힘을 받아 묘에 그 힘을 가장 크게 떨치다가 이후부터 수에 약해져 신유술이 오기 전에 미토 속으로 숨는 것이고, 을묘목은 오, 사진, 묘인, 축자해, 술, 유, 신미로 순서를 반대로 힘이 커졌다가 약해지니 오에서 힘을 크게 받아 인해서 그 힘을 가장 크게 떨치다가 이후부터 수에 약해져 술유신금이 오면 바로 술토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것이다. 천간과 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운세를 결정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천간은 10개이고 지지는 12개이다. 이때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은 생, 왕, 묘, 절으로 나뉜다. 이것은 생극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음간과 양간의 생사가 다르므로 그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을 논한다면 갑은 양목으로 목의 지엽들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 이미 수장한 것이 충분해지면 다가오는 봄에 분출할 기틀이 되기 때문에 해에서 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을목은 이와 반대이니 우월은 지엽이 번성해서 바로 생이 되고 해월은 지엽이 떨어져서 바로 사가 된다. 천간과 지지는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운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12운성은 사주 명리학에서 천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 천간의 상태, 에너지의 강약, 음양을 보는 방법이다. 천간이 각 지지를 만났을 때의 상태를 인간의 생로병사와 윤회사상에 대입하여 12단계로 표현한 것이다. 12운성은 장생, 목욕, 관대, 건록, 제왕, 쇠병, 사, 묘, 절, 태, 양 1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2운성 중 하나인 장생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시기이다. 또한 순수한 발전 지향성, 생기발랄한 에너지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는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장생은 의지, 대담함과 통솔력이 부족하다. 큰일 앞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목욕은 인간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의 운세가 좋아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목욕 단계에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 모두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나쁜 습관이나
생각을 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 관대는 인간이 성취한 것을 상징하는 운세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건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로 건록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나갑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왕은 가장 좋은 운세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운세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왕운이 나쁜 사람에게는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제왕운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운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해는 운세가 저하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운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의해야 하며 불운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은 질병이나 고통을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성적인 질병이나 암 등의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체력 유지와 함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는 12운성 중 하나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는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주에서 사가 나오면 그저 사주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며 사주는 우리의 성격과 운세를 알아보는 도구로 사용되며 운세는 믿거나 안 믿거나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사주에서 사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12운성의 서묘는 좋지 않은 운세를 뜻한다. 이는 묘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운성에서 묘는 저축과 알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는 묘가 묘고지로 창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를 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나 관계의 종료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절은 종료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계의 종료는 그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양은 자신을 키우는 시기라고 한다. 태와 양은 한자로 표기되며 한자에서는 태와 양이 각각 태생과 양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태와 양은 한자로 표기되며 한자에서는 태와 양이 각각 태생과 양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양은 자신을 키우는 시기이다. 여기서 12운성에서 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장점으로는 안 보고도 느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 12운성에서 양은 자신을 키우는 시기를 뜻하며 장점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 등이 있다. 명리학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점술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명리학은 운명의 이치에 관한 학문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리학은 천지의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5가지의 기운과 물질을 나누어 오행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음양으로 세분화하여 상징적인 부호를 부여한 것이 십간십이지지이다. 이러한 오행은 서로 연속적인 관계를 이루며 상생과 상극이 끝없이 반복되는 법칙을 따른다. 이러한 철학적 원리는 명리학에서 인간의 운명 해석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대 현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귀중한 학문으로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명리학은 아직 미지의 분야, 이론에 갑론을박이 많은 학문이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동양학 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동양학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따라서 명리학은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의 삶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학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